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22년 4회, 22년 4회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용량이 5.2kW인 기기에 삼상 380V를 인가할 때 8A 전류 흘렀다면 이 기기 무효율을 물은 거거든요. 무효율 사인 세타를 이거. 근데 우리는 무효율은 좀 익숙하지 않죠. 그냥 문제를 읽어볼게요. 문제 보면은 5.kW 용량이라고 했지만 출력이죠. 출력 P가 5.2kW고 전압이 380V예요. V가. 그게 삼상이에요. 그럼 이제 루트 3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전류 I가 8A거든요. 이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용량이 있고 출력이 있고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을 때 무효율이었는데 우리는 이거는 좀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유효율. 즉 우리가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 이 식에서는 유효전력 P는 우리가 V의 I의 코사인 세타거든요. 이렇게 하면 와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유효전력이거든요. 그럼 저기도 와트 줬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물론 삼상이면 루트 3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런 식에는 상당히 익숙해 있거든요. 그런데 무효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인 세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 할 수 있거든요. 무효율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요거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코사인을 구하면 되거든요.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돼요. 이거를 구해서 환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역률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물론 역률이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유효율이라는 의미로 있는 거죠. 역률 또는 유효율. 그러니까 얘가 역률이지만은 다른 의미로는 얘가 유효율이에요. 그래서 유효전력인 거고, 만일에 역률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해 본다면은 하면은 얘가 분모로 갖고 가는 거죠. 루트 3배의 V에다가 곱하기 I 하고 여기가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역률을 먼저 구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P는 이제 5.2 곱하기 P 삼성이죠. 킬로니까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압이 380이니까 380의 루트 3이죠. 요 놈에다가 곱하기 해서 전류 I를 곱하면 8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은 얘의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 아마 0.987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얘가 0.987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는 역률이에요. 역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면 할 수 있네. 그럼 사인 세타를 하라고 하면은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0.987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0.16이 나올 거예요. 이게 0.16. 그런데 여기는 퍼센트로 물었으니까 0.16은 하면은 16%죠. 그래서 이번에 16%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가 나온 형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알아도 이런 문제를 보지 않으면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기만 하면 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죠. 이거 아무튼 간에 처음 나온 문제예요. 다음에 이제 2번 볼까요? 2번을 보시면은 자속 밀도 B의 자장 속에 직선 도체 L 메탈을 자장의 방향과 90도로 놓았을 때 I의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힘 F를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물었는데 주어진 게 뭐냐면 자속 밀도 B를 준 거예요. 자속 밀도 B가 있고요.
길이. 이거 단위가 몇 하니까 길이 L을 줬고요. 다음에 방향과 90도, 세타, 각을 준 거고요. 다음에 전류 I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은 많이 봤죠. 적어놓고 보면 B가 있고 L이 있고 I가 있고 세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힘 F는 BLI의 사인 세타지 않습니까? 요거 이 사인 세타. 자, 답은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 잘 보시면 이때 이 각이 90도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인 세타가 사인 90도 요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기로 사인 90도를 찍어 보세요. 하면 1 나오죠, 1. 얘가 1이라는 거거든, 1. 그러니까 1은 뭐 있으나 말하니까 답은 요것만 남겠네, 이거 BLI. 그래서 BLI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외워두면 사인 세타가 어디 갔지?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사인 90도니까 1이에요, 1. 그래서 23년 4회차는 좀 새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번을 보시면은 4옴하고 6옴을 직렬시 콘덕턴스를 물었거든요. 콘덕턴 기호는 G로 쓰고 단위는 뭐죠?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콘덕턴스 단위가 뭐다? 이거. 즉 뭐라고 하는 거는 옴의 역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콘덕턴스 G는 저항분의 1이잖아요. 저항 역수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항 R은 우리가 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콘덕턴스 저항을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내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저항이 얼마입니까? 4하고 6옴, 4옴하고 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미안. 그죠? 얘가 4 더하기 6이잖아요. 분의 1이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얘가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니까 0.1 아닙니까? 0.1 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내는 사람이 단위를 좀 알려줬으면은 여러분 금방 생각할 건데 단위를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데 이 기회에 이거 콘덕턴스 G는 저항이 역수다. 이걸 좀 기억해 둘게요.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은 저항이 R1과 R2를 병렬로 했다. 뭐 이 문제는 굉장히 흔한 문제죠. 이거 굉장히 흔한 문제. 이때 그렇게 저항이 얘기해요. 요렇게 이렇게 두 개가 병렬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얘가 R1이고 얘가 R2다. 그럼 전체는 얼마냐면은 우측하든지 우리는 합분의 곱 아닙니까? 이거 합분의 곱. 그러니까 R1에다가 R2를 더하고 분자에는 R1에다가 R2를 곱하고 이 문제. 이거는 전기에서 굉장히 자주 내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 자주 나온 거 틀리면 안 됩니다. 1번.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삼상평형 회로에서 여기 삼상이에요, 지금. 삼상평형 회로가 있는데 각상의 저항은 3옴 R. 다음에 각상 여기 생략이 각상이죠. 각상의 저항 3옴. 각상의 리액턴스는 4옴. 그죠? 이거 각상. 리액턴스가 뭐 X, C인지 L인지 아무튼 간에. 다음에 각상의 전압은 200.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럼 각상이 흐르는 전류는 이제 몇 암페어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주어진 게 저항하고 리액턴스하고 전압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I는 이렇게 할 건데 이때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임피던스 개념을 쓰면 곤란해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전류를 뭐 묻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죠? 전류는 절대가 아니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전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옴분의 볼트 이렇게 이제 구할 거죠. 전류니까 이거. 그죠? 이거. 그래서 할 건데 이때 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얘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임피던스 개념을 써야 되겠네. 이 임피던스.
임피던스분의 V 이제 요렇게 이제 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이 임피던스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그냥 못 더하고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게 임피던스죠. 하고 V 그죠 이렇게 R 제곱 플러스 얘가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게 아닙니까 이거 R이 3이고 제곱에 더하기 4의 제곱이고 하고 여기가 2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하면 3하고 4 했더니 얘는 5지 않아요. 5. 그죠? 계산하면 5, 200. 그러면 이제 얼마예요? 40이 되겠네요. 이렇게. 40.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전류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온분의 볼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나오면 임피던스라는 거예요. 임피던스. 그리고 이게 임피던스 식이고요. 다음 6번을 보시면은 비고사바르의 법칙.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것도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 전류의 I에 의한 자기장 H 요 관계거든요. 즉 전류가 있었을 때 자기장의 이 관련이에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근래에 많이 나온 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즉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무슨 법칙입니까? 요게 가장 많이 나오죠. 지금 만일에 전류가 요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가면 자기장은 어떤 방향으로 생기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보냐면 이 전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전류 방향에 엄지를 대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장이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앙페르예요. 앙페르.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이제 요걸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잘 내요. 이거 자기장의 방향을 모르면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비고사바르거든요. 2번. 만일에 비고사바르의 법칙. 이때 비고사바르 법칙에서 자기장 H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전류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4파이 R의 제곱분의 I의 사인 세타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꼭 할 때 비고사바르에서는 요 R 제곱 이게 거리예요. 거리. 다음에 전류 이거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고사바르는 계산 문제는 없고 공식만 물어보니까 꼭 이거를 받으면 좋거든요. 근데 꼭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런 의미거든요. 만일에 이렇게 전선이 있는 거예요. 얘가 전선이에요. 근데 전류가 지금 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서 만약 요 정도 떨어진 거리 요 거리가 R이라는 거예요. 이게 R메타 이만큼 거리 떨어져 있을 때 이 점에 발생되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그 의미예요. 그 의미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 꼭 중요한 거는 이게 비고사바르가 전류에 의한 거니까 전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전류는 있어야 되고 거리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때 각을 할 때 사인으로 해야 돼요. 사인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분모에 제곱이 없는 거는 틀린 거예요. 이런 건 무조건 틀렸잖아요. 전류가 없으면 틀려요. 근데 얘는 전류가 제곱이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인데 근데 4번은 코사인이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맞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7번 볼까요? 7번을 보면은 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해서 전류를 흘리면은 어찌하든 서로 금속 달라요. 다른 금속 간의 전류를 흘리면은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 열이 발생한다. 근데 만일에 이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하면
흡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조율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 흡수하는 거는 빼앗아가는 거니까 냉장고에 쓰는 거 아닙니까 요거. 그럼 발생하는 건 온장고의 원리지 않습니까 요거.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의 원리 이렇게 해서도 물어보는 문제도 있죠. 이거 펠티에죠. 펠티에 3번 펠티에. 이 문제도 꽤 여러 번 나오네요. 펠티에. 8번 직선 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직선 도체. 직선 도체를 나선형으로 감으면, 그러니까 만약 이런 도체, 이 직선 도체인데 얘를 나선형으로 얘를 이렇게 있는 거를 얘를 이렇게 감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말 아닙니까 이거. 이게 나선형으로 감으면은 코일의 전기적 특성이 변한다. 이러한 코일의 특성이 아닌 거.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이제 이거. 이 코일의 특성이 아닌 거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요렇게 코일이 있잖아요. 요렇게 요거 표현을 할 때 이것도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전기 흐름을 방해. 그래서 이 코일에 쓸 때만 얘를 인덕턴스란 표현, 인덕턴스로 보면 우리 L이라는 기구를 쓰고 이때가 당연히 헨리죠. 헨리. H로 하고 읽을 때 헨리예요. 근데 우리는 전기에서는 우리가 만일 예를 들어 전류 구하려면 I는 R분의 V 요리 하면 이때 이게 옴이잖아 단위가. 얘가 볼트고 우리 옴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얘를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 얘를 똑같은 코일인데 인덕턴스로 하면 헨리인데 옴으로 바꾸면 우리가 얘를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리액턴스 X의 L. 물론 리액턴스인데 코일일 때는 얘를 우리가 유도성이라 그래요. 콘덴사일 때 용량성이고 얘가 유도성이잖아요. 근데 XL인데 이 XL을 주파수 개념을 집어넣으면은 오메가의 L이지 않습니까? 오메가의 L. 근데 오메가라고 하는 건 2파이 F잖아요. 2파이 F L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우리가 코일에서는. 중요한 거 아무튼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2파이 F잖아요. 이거 얘가 주파수예요. 이거. 자, 이 개념을 꼭 좀 이해를 해두고 풀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직류 때보다 교류일 때 전류가 잘 흐른다. 반대로 적어놨죠. 왜냐하면 자 볼게요. 우리 전류잖아, 전류. 자, 전류 I는 이거 어찌하든 온분의 볼트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 XL로 요거로 한다면 전류 I는 이거 오메가 L분의 V 이렇게 본다면 얘는 2파이 F의 L분의 V잖아요. 자, 근데 이 F가 있다고 하는 거 F가 있으면은 교류잖아요. 교류 때는 이 F 값이 들어가죠. 이거 F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 크기 달라지잖아요. 근데 직류야, 직류는 그러니까 교류는 주파 있는 거고요. 이거 직류 때는 F는 없잖아요. 0이잖아요. 직류 때는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자체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류 때는 코일이 있으나 마나예요. 근데 잘 흐르죠. 반대로 써놓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교류 때가 잘 흐르는 게 아니라 교류 때가 덜 흐르죠. 반대 이거는. 그래서 요 식을 생각하면 돼요. 한번. 전류 I는 오메가 L분의 V인데 이 오메가가 2파이 F다. 주파수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가요? 아니, 답은 1번이네요. 답은 1번. 다음에 2번에 공진 현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진 현상. 요것도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진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키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만일에 얘를 지금 오메가를 볼게요. 얘를. 자, 다음에 혹시 여기가 이제 C가 이렇게 딱 칠게요. 이거 C. 그러면 얘도 이제 C가 있으면 우리가 얘도 정전 용량으로 생각을 하면은 C하고 단위 페르드잖아요. 근데 얘도 페르드인데 얘도 이제 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로 하면 X의 C거든요. 그럼 XC라고 하는 건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이거. X의 L은 오메가 L이고요. XC는 오메가 C분의 L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얘기거든요. 이것도 좀 적어둘게, 이거. 공진이 되려면 어찌 돼야 되냐? 이걸 물어본 게 있거든요. 공진 조건.
공진은 간단해요. 크기가 옴을 했을 때, 이 옴의 xL하고 xc가 같으면 돼요. 이거. 즉,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건 x의 L하고 xc의 값이 같으면 공진이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꼭 시험 문제 내면 이런 너무 이제 쉬우니까,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오메가로 내요. 즉, 그래서 공진 조건은 오메가의 L은 오메가 c분의 2라고 같은 거. 이게 공진의 조건이에요. 이게 공진 조건이거든. 근데 자꾸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할 때 이 식인데 얘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얘로. 그러니까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1은 오메가 제곱의 LC다. 요런 얘기거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공진이 되려면 XL하고 XC 같아야 되니까 이건 맞는 거죠? 이거는 공진 현상에 있다. 다음에 자기 유도 현상이 있다. 3번도 맞는 거잖아요. 3번. 이거 3번. 3번은 우리가 자기 유도. 그러니까는 만일에 이거 자기 유도에서는 우리 유명한 거 패러데이 법칙 있잖아요. 이거. 기전력. 그러니까 기전력인데 사실은 우리가 기전력 요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유도 기전력이죠. 이거. 유도 기전력. 기전력이는 권수. 이 권수가 코일의 가문수예요. 코일 가문수. 권수 곱하기 델 T분의 델 바이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맞는 거 이거. 다음에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비례를 하나요? 한번 볼까요? 이거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얘기. 자, 지금 L 말하는 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R 제곱 플러스 이거 지금 L만 볼게요. 그러면 x의 L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xL을 오메가로 바꾸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게 임피던스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오메가라고 하는 거 오메가가 2파 F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오메가 2파 F니까 이 주파수가 커지면은 오메가도 커지잖아요. 그럼 오메가 커지면은 임피던스 같이 커지는 거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어찌하든지 간에 이 문제에서 나오면 1번에 이 코일에다가 직류를 걸어버리면은 그냥 단락되는 거예요. 코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코일 성분이 사라져버려. 0되니까 얘가. 그래서 1번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까다롭긴 한데 아무튼 1번에가 그 주파수만 알면 할 수 있는 쉬운 개념이 들어 있었거든요. 보기에. 9번. 9번을 볼게요. 이건 또 뭐예요? 인덕턴스가 L이 있어요. 인덕턴스 L이 있는데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튼 I가 이때 에너지, 저장 에너지가 W라는 거거든. 근데 이때 이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전류가 3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전류가 3I 3배는 3배 3I로 되어도 에너지는 똑같아야 된다. 이러면 인덕턴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주어진 걸 좀 볼게요. L을 줬잖아요. 어찌하든 L이 있고요. I가 있고요. 다음에 W가 있잖아요. 이거 에너지. 여기도 다시 전류가 있고 L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저장 에너지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저장. 그래서 우리가 저장 에너지의 식에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장 에너지가 인덕턴스하고 전류만 있었을 때 이때는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요 식이지 않습니까? 요거 저장 에너지 식이니까 이 식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저장 에너지는 W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이때도 똑같잖아요. 이거 얘는 안 변해요. 얘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일에 변하지 않는데 이 전류가 바뀌는 게 이제 전류네. 만일에 이때 이 L가 I가 있었어. 이렇게 I가 이랬었는데 이 값이었는데 만일에 이때 요 I가 3I로 바뀐다는 거예요. 얘가 3I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L 값이 얼마가 돼야만이 똑같아지냐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 이 얘기거든. 이 식하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만일 여기다가 이 더블이 똑같아야 돼.
근데만 기본식 2분의 1 요렇게 있는데 바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요 L이 바뀔 거예요. 지금 얼마로 바뀔 건데 어떻게 바뀌었냐? 요 i가 요 놈이 3i잖아요. 3i의 제곱이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 식이 바뀌는 건 i만 바뀌잖아요. 요놈만. 요 놈이 이 식이 요렇게 되려면 똑같아지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는 얘기예요. 얘가 얼마로 돼야만이 이게 변해야만이 이렇게 똑같아지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은 요렇게 있는 거 똑같죠. 그래서 한번 이걸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L을 찾으면 되네 이거. 자 그럼 L이라고 하는 거 이 식에서 저기 L은 얘가 같은 편이네 이거. 그럼 얘가 3i의 제곱분의 여기가 2죠. 2가 되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의 제곱 뭐예요? 9. 9분의 2네. 9분의 2. 그럼 얼마예요? 4.5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L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결론으로 보면 이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3이 되면 전류가 얘는 4.5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곱하면 똑같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년 3에는 고약하게 나온 문제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바꿔서 내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만 알면 그냥 충분히 그냥 풀었는데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새로운 형태니까 좀 봐둘게요. 다음에 10번. 10번을 보시면은 이거 볼게요. 200V에 100V용 전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구가 있는데 100W 전구예요. 100W 전구를 200V에 쓸 수 있는 전구란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 전구는 200W예요. 200W 전구. 이거를 직렬로 연결해서 그 200 전압에 쓰면 어찌 되겠느냐. 그러니까 200V에 사용하는 전구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100W하고 200W. 근데 이거를 그냥 200V 제전압에 걸면은 어느 게 박냐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당연히 200이 받잖아요. 200W니까.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 번 나온 문제예요. 직렬로 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접속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있잖아요. 정상적인 접속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저는 두 가닥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전선은 한 두 가닥이니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이 220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구 두 개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설치하냐면 볼게요. 여기 한 가닥에서 이렇게 넘어오고요. 다음에 요 놈에서 이렇게 설치해요. 그래 물론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겠지만은 여기다가 전구를 이렇게 설치. 얘가 100W예요. 다음에 하나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전구는 여기서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스위치 달고요.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얘가 200W예요. 그러면은 우리 전압이 200이 흐를 때 서로 간의 전구는 전혀 영향을 안 주거든요. 저 볼게요. 이 100W에 가는 전류는 요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이게 만약 플러스가 쳤다면 요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걸 끝이에요. 200을 가려면 얘는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거는 병렬로 시공해야 되거든요. 병렬로 해야 돼요. 병렬.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직렬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직렬로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보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볼게요. 자, 전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전구가 이렇게 있어요. 또 이렇게 배관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즉 얘가 100W예요. 얘가 200W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꺼져 있으면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됐다 볼게요. 그러면 100W하고 200W 같이 켜지죠. 여러분이 100W 끄고 싶어. 100W만. 그러면 이 경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끄려면 얘만 스위치 내리면 얘만 꺼지잖아. 얘는 안 돼요. 100W 꺼볼까요? 얘를 내려봐. 같이 꺼져버리네. 즉 직렬했다는 얘기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돼요. 반대. 그래서 100W가 더 밝아요. 문제 잘 보세요. 문제를. 직렬이 병렬인지. 그리고 이 문제도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여러 번. 자, 11번 볼게요.